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적 설계는 검증할 수도 없고 반증이 불가능한 이론이라는 비판자들의 비판에 대한 마이어 박사의 답변을 들어보시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세포 속의 시그니처 19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꽤 많은 지적 설계의 비판자들은 지적 설계의 주체인 지성적 존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 존재라고 가정하면서 그러한 존재는 어떠한 상황과도 양립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 설계는 검증할 수도 없고 반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반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과연 지적 설계론은 검증할 수도 없고 반증이 불가능한 이론일까요? 지적 설계론에서는 지적 존재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마이어 박사의 답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관찰 불가능성과 검증 가능성. 도보 재판 증인 중에 한 사람인 로버트 페녹은 그가 설명한 바와 같이 과학은 관찰 가능한 실험이라는 경험적 원리에 의하여 작동된다. 이용 가능한 경험적 자료를 참고하여 가설은 확인되거나 부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설계지성의 관찰 불가능한 성격은 지적 설계의 과학적 검증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진 스캇도 지적 설계는 관찰 불가능한 존재를 원형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가 위에서 인용한 기사에서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캐년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변호하고 있었는데 스캇 역시 관찰 가능성의 기준을 검증 가능성에 연결시켰다. 그녀는 당신은 전능한 신을 실험실 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다 라고 말한 다음 계속해서 창조론자들이 신적 기준을 고안해 내자마자 그때 우리는 기적적인 간섭을 검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변수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논쟁에서 비판자들은 지적 설계의 관찰 불가능한 성격이 그 이론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할 수 없게 하고 그 이론을 검증 불가능하며 비과학적인 것이 되게 한다고 주장한다. 관찰 가능성과 검증 가능성 모두 과학적 지위에 필요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고 전자의 역, 즉 관찰 불가능성은 후자, 검증 가능성의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주장되었다. 피상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논쟁은 설계 이론은 과학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 단지 관찰 가능성 자체만을 원용하는 분리적 논쟁보다는 약간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보면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관찰 불가능한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검증 가능한 많은 과학 이론들이 있다. 예컨대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전 분자의 구조를 밝혀내려는 경쟁이 있던 시기에 두 모형이 모두 DNA 결정의 X선 영상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이중나선과 삼중나선 모형이 모두 고려되었다. 비록 어느 구조도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었지만 삼중나선 모형이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관찰들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왓슨과 크릭의 이중나선 구조가 승리하였다. 그것이 경쟁 이론보다 더 큰 설명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관찰 불가능한 구조, 즉 이중나선에 대한 추론이 받아들여졌다. 관찰 불가능한 것에 대한 주장들은 과학에서 간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증거로 일상적으로 검증된다. 많은 분야에서 관찰 불가능한 존재는 주어진 가설적 존재, 예컨대 어떤 관찰 불가능한 것이 실제인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초래될 설명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입증되거나 탐지된다. 이론 물리학, 지질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우주학, 심리학, 물리화학 및 유기화학, 진화생물학을 포함한 많은 과학은 관찰 불가능한 존재를 실체라고 상정하고 최선의 설명을 추론한다. 둘째, 7장과 15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역사과학은 특히 간접적인 검증 방법, 즉 만약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어느 것이 더 큰 설명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쟁적인 관찰 불가능한 사건들의 인과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방법을 흔히 사용한다. 다윈이 자신의 이론인 공통계보 이론, 관찰 불가능한 과거에 대한 이론의 상대적 설명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며 과학적 검증 방법으로 용인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론의 과학적 지위를 변호한 것을 상기해보라. 셋째, 15장과 18장에서 설명했듯이 지적 설계는 그 이론의 설명 능력을 검토하고 그 설명 능력을 경쟁관계에 있는 가설의 설명 능력과 비교함으로써 정확히 이러한 형식으로 검증 가능하다. 만일 설명 능력의 비교 평가와 같은 간접적인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 과학적인 것으로서 허용된다면 지적 설계론에서 언급되는 관찰 불가능한 지성은
그 이론의 검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과학이 더욱 좁게 정의되어 인과적 요소의 직접적인 관찰만이 인과관계 가설을 확인하는 검증으로서 인정된다고 한다면 지적 설계도 다른 많은 이론들도 과학으로서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다. 어떤 쪽이든 기원에 관한 지적 설계론과 많은 진화론들은 관찰 가능성과 검증 가능성이라는 결합된 기준을 충족시킬 능력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만일 지적 설계론의 비판자들이 이러한 기준이 관찰 불가능한 것들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과 그것들을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적 설계와 그의 잠재적 경쟁자들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만일 비판자들이 이러한 기준이 관찰 불가능한 존재와 사건들을 추론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간접적인 검증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적 설계와 경쟁 관계에 있는 많은 진화론들은 모두 과학이론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다. 어느 쪽이든 이러한 기준은 지적 설계와 이미 과학적인 것으로 인정된 많은 다른 이론들을 차별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지적 설계가 과학이론으로 고려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 검증 가능성, 전능성, 그리고 초자연성. 로버트 페녹은 지적 설계에서 상정하는 관찰 불가능한 설계 지성에 대하여 무엇인가 그 이론을 검증 불가능하게 하는 다른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페녹은 지적 설계가 무한한 능력을 가진 관찰 불가능한 초자연적 존재를 원용하기 때문에 지적 설계는 검증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러한 존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결과라도 설명할 수 있도록 원용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모든 사건들이 그러한 존재의 행위와 양립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상상할 수 있는 어떠한 사건이라도 지적 설계 가설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된다. 켄 밀러가 주장하듯이 설계 가설은 상상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와도 양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검증 가능한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한다. 이 논거는 두 가지 이유에서 잘못되었다. 첫째, 그것은 지적 설계론을 잘못 전달하고 있다. 지적 설계론은 무한한 능력을 지닌 초자연적인 지성에 대한 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설계자는 전능한 신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적 설계론은 그것을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설계에 대한 추론은 이 세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한결같은 경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은 생명체로부터 추론되는 설계 지성이 우리의 경험에서 나타난 것들을 초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없다. 지적 설계론은 생명체의 정보의 설계자가 자연적 영역 또는 초자연적 영역에서 활동을 한 것인지 여부도 확정할 수 없다. 그 대신 지적 설계론은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적어도 동등한 정도의 능력을 가진 어떤 지적인 원인에 대한 탐지를 주장할 뿐이며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의식이 있는 지적 존재만이 많은 양의 특정한 정보를 산출해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비록 철학적 검토나 다른 학문 영역에서의 추가적인 증거가 예를 들면 구체적인 유실론적 설계 가설과 같은 것을 고려할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적 설계론은 그런 지성의 정체나 어떤 기타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지적 설계론은 경험적 검증과 반증할 수 있기 때문에 페녹의 논거는 잘못되었다. 지적 설계는 그가 재판 과정에서 비판했던 지적 설계에 관하여 희화한 표현보다는 실제로 훨씬 더 강한 주장을 한다. 페녹은 전능한 신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설을 비판한다. 그러나 본서에서 전개된 지적 설계론은 그런 가설과는 다르다. 나의 지적 설계론은 단지 그 지성이 생명체의 어떤 특징에 대한 가능한 설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세상의 인과관계 구조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 특별히 많은 양의 특정화된 정보를 생산해내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생명의 특별한 특징에 대하여 여기서 전개된 설계 가설이 최선의 설명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설계 가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양립할 수 있거나 또는 여하한 관찰과도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만일 세상의 인과적 구조가 지적 설계의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설명된다면, 즉 예컨대 만일 다량의 기능적으로 특정화된 정보가 전적으로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선행 사건들로부터 생긴다는 것이 누군가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설계 가설이 그런 현상에 대한 최선의 명백히 우월한 설명이 된다는 나의 강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지적 설계는 이제 우연히 그런 것처럼 가능한 설명 중에 하나로만 남게 될 것이며 지적 설계가 생물학적 정보의 기원에 대한 최선의 가장 인과적으로 적합한 설명이라는 주장은 논박될 것이다. 비슷하게 특정화된 정보 같은 지성의 핵심 지표들이 생태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다면 현재의 강력한 형태의 설계 가설의 기초는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페녹과 밀러가 지적 설계론이 어떤 종류의 경험적 상황과도 양립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적 설계론은 앞장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실제로 검증 가능하다. 검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 지적 설계에 대한 비판자들은 특정 분류적 논거에 대한
반박에 직면할 경우 전형적으로 논의의 장을 변경하여 다른 분류적 기준을 원용하거나 원래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논거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예컨대 지적 설계는 검증될 수 있으며 어떻게 어떤 종류의 예측을 하는지를 내가 설명을 하고 나면 나는 흔히 지적 설계로는 다른 종류의 예측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적이 아니라는 반대를 듣게 된다. 예컨대 비판자들은 추정컨대 지적 존재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행동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지적 존재가 무엇을 할지를 완전히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 없다고 올바르게 지적한다. 지적 설계가 예측할 수 없는 지적 존재의 행위를 원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적 이론은 예측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적 존재의 행동을 원용하는 이론은 과학적이지 않다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논거를 주장한다. 그러나 표준 유물론적 진화론, 화학 진화론이든 생물학적 진화론이든 진화론도 이러한 종류의 예측을 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진화론은 장래의 진화 과정에 대하여 예측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작위적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미래에 만들어낼 형질이나 종의 종류에 대하여 예측하지 않는다. 겐 밀러가 언급한 것과 같이 진화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러한 이론이 관리에 따르면 타당한 이유 때문에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 진화론들은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증거에 대하여 설명을 제공하며 예컨대 게놈 또는 화석 기록에 대한 장래의 조사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해야 할 증거의 패턴에 대하여 예측을 한다. 마찬가지로 지적 설계로는 생명을 창출한 설계 지정이 미래에 언제 또는 과연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측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적 설계로는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증거에 대하여 설명을 하며 과학자들이 장래의 조사에서 발견해야 할 증거의 종류에 대하여 차별적인 예측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과학적 지위와 동일시되고 보다 유연하게 해석된다면 두 이론들은 과학적인 자격이 있게 될 것이지만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학적 지위의 전제 조건으로 취급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된다면 두 개의 기원 이론 모두 과학적인 것으로 자격을 갖지 못한다. 나는 이런 동일한 패턴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다. 언제나 지적 설계가 본질적으로 비과학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기준은 그 기준이 불공정하게 적용되지만 않는다면 지적 설계와 유물론적 경쟁자를 모두 자격이 없게 하거나 그 기준이 보다 유연하게 적용된다면 양 이론 모두를 적격을 갖춘 것으로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패턴이 내가 검토한 각 정의적 기준에 더욱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을 때 나는 생물학적 정보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설명으로서 지적 설계를 고려 대상에서 배제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생물학적 기원에 대한 유물론적 이론이 과학적인 것으로 관례에 의하여 과학적인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경쟁 이론뿐만 아니라 지적 설계론도 과학적 지위에 관한 다양한 기준을 똑같이 충족시켰기 때문에 지적 설계론은 동일한 관례에 의하여 과학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존즈 판사는 동의하지 않았다. 분류적 논쟁의 종말. 도버 재판 전인 2005년에 나는 ACLU가 지적 설계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존즈 판사를 설득하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나는 그 기관이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지가 궁금했다. 나는 특정 분류적 기준을 사용하여 다양한 생각과 이론을 폄훼하려는 시도들의 오랜 역사를 알고 있었다. 대부분의 과학 철학자들은, 그들 중 일부는 ACLU가 전문 증인으로서 필요로 할 것이지만 이러한 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분류적 질문의 역사를 연구했던 과학 철학자들은 내가 발견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과학을 한 세트의 방법론적 관습을 인용하여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일 뿐 아니라 이중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논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경합적 이론들의 과학적 지위를 구별해낼 수 있는 분류적 기준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나는 이런 논거를 법정에서 사용한 것이 기복이 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ACLU가 비록 1981년 맥린대 아칸소 사건에서 승소하였지만 선도적인 과학 철학자들은 그들 중 아무도 창조론에 동정적이지 않지만 후에 루즈가 그의 증언에서 분리적 기준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들은 루즈가 창조과학이 사이비 과학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많은 정의적 기준은 실제로 창조과학이 과학이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또한 동일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다윈주의적 진화론을 그러한 명예로운 지위로부터 결격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흥미로운 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본 주석을 참조하라. 그러한 난점 때문에 레리 로던, 필립 퀸, 필립 키처와 같은 몇몇 선도적 과학 철학자들은 무엇이 과학과 비과학을 구별시키는가? 라는 질문은 다루기 어렵고 흥미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대신 그들과 대부분의 다른 과학 철학자들은 진정한 쟁점은 어떤 이론이 어떤 추상적인 정의에 따라 과학적인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이론이 진리인지 또는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모든 훌륭한 과학 이론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는 그 이론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추상적 기준을 사용하여 이러한 질문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대신에 과학자들은 경합적 이론들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다. 이론들은 정의에 의하여 거부되지 않고 증거에 의하여 거부된다. 그래서 이제는 유명한 분류적 문제의 종말이라는 논문에서 레리 로더는 루즈가 1981년에 주장했던 종류의 분류적 기준은 루즈가 하기 원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특히 이러한 기준은 경합적 이론들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그 이론들을 구별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것이다. 루즈 자신도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1993년 미국 과학진흥연합과의 대담 중에 루즈는 다윈주의는 증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어떤 가정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분리적 원칙에 대한 이전의 지지를 거부하였다. 보다 최근의 학문적 저작에서 루즈는 더 나아가 진화론은 종종 세속적인 종교의 일종으로서 기능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어쨌든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과학 철학에서 분리적 주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마련되었다. 철학자 중 한 명인 마틴 이거가 요약한 것처럼 분리적 주장은 붕괴되었다. 과학 철학자들은 더 이상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 대중적 세계에서는 그것이 아직도 수용되는 것을 즐길지는 몰라도 그것은 다른 세계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